네, 반갑습니다. 토마토 모터스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셀토스입니다. 기아 셀토스고요. 2021년식 비교적 신차량이죠. 예. 입고 경위는 마찬가지로 캔통신 불량입니다. 캔통신 불량인데, 자, 계기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꼭 시동이 안 걸려 있는 키 온 상태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각종 계기판이 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왼편에 RPM도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기판이 완전 부정확하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입고를 하게 됐습니다. 차주분 입장에서는 계기판 형태나 주행 상태만 봐서는 이게 무슨 증상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비사들은 진단기를 연결해 보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대충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 코드를 한번 봤더니 첫 번째 고장 코드를 첫 페이지를 먼저 봤더니 엔진하고 미션 쪽은 일단은 고장 코드가 없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고장 코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ABS 쪽, 제동 제어 쪽, 그 다음에 전방 레이더, 다음 페이지 넘어갔더니 에어백, 전방 카메라, 그 다음에 전방 카메라,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고장 코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 봐도 캔 관련 고장 코드가 맞죠. 캔 관련 고장 코드가 맞는데 해당 차량 2021년식 셀토스는 제가 몇 번 이렇게 유튜브에 캔 관련 동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차량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뭐가 다르냐? 사실 똑같은데 점검하는 위치라던가 점검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자, 회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를 봤더니 C캔. 자, 셀토스 21년식 가솔린 모델이고요. 자기진단 점검 단자를 들어가서 캔 라인 개통도를 봤더니 그전과는 다르게 모듈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C캔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는 P캔. 다섯 번째는 B캔. 일곱 번째는 M캔. 이런 식으로 예전 그랜저 HG나 YF 같은 경우 캔 라인이 많아야 한 두 개? 보통 하나의 캔 라인에 대부분의 모듈들이 캔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 차량 셀토스 같이 신형 차량들은 그러니까 연관되는 모듈별로 캔 라인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모듈 개수가 많아지면서 한 라인에 묶여 있으면 점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될 부분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 모듈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점검하기가 더 편해지는 거죠. 우리가 아까 고장 코드를 봤듯이 이 해당 셀토스 차량은 엔진 미션 쪽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제동 제어부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캔 라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 바로 C캔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C캔에서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잘 감이 안 오는데 두 번째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C캔에 연결되어 있는 모듈들이 나옵니다. 계기판하고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IC 정션 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실내 휴즈 박스입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 C캔 라인에 VDC, 그러니까 ABS 제동 제어 쪽이죠. 후방 카메라, 에어백 모듈, 파워 스티어링, MDPS 이런 식으로 샤시에, 그러니까 C캔이라는 게 샤시 캔이거든요. 그쪽에 중요 모듈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P캔은 뭐냐? 파워캔인 거죠. 4페이지를 넘어가서 봤더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ECU, TCU, ABS 모듈, 연료펌프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한 운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듈들이 P캔에 엮여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바디캔, B캔, M캔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셀토스에서는 C캔이라는 거죠. 그러면 C캔에서 모듈이 몇 개가 있냐? 대충 봐도 한 11개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11개의 모듈들이 엮여 있는 캔9 안에서 문제점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캔9을 점검을 할 때 대부분 어디서 점검을 했냐면 실내 OBD 커넥터하고 그 다음에 엔진룸의 다기닝 커넥터에서 체크를 했었는데, 자, 이렇게 게이트웨이 방식, 그러니까 캔9이 모듈별로 나눠져 있는 방식은 측정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자, 이분이 이제 실내 휴즈 박스인데요. 이쪽에서 캔 파형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굳이 여기서 안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 캔 라인에 여기보다 더 접근하기가 편한 커넥터라던가 그 다음에 뭐 모듈이라던가 조인트 커넥터가 있으면 거기서 측정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해당 차량은 제가 어디서 측정했냐면, 자, 요게 이제 실내 휴즈 박스고요. 휴즈 박스를 탈거를 해서 뒤쪽에 보면 요 커넥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내가 측정하고자 있는 캔 파형의 배선을 확인해서 여기서 측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가 되는 C캔, 자, C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C캔 분량이라고 표시한 부분, 요 파형을 찍었고요. 거기에서 배선 위치를 바꿔가면서 M캔, I캔, B캔, 그 다음에 P캔이 여기 있네요. P캔까지 다 측정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는 C캔만 측정을 해도 됐는데, 예, 하나씩 다 측정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 OBD 단자에서 측정해야 될 걸, 예, 이렇게 휴즈박스 뒤편에서 게이트웨이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분량이 있는 C캔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C캔을 봤더니 딱 봐도, 예, 미러 파형이 아닌 불량한 C캔 파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모듈들을 볼 필요도 없고 C캔 라인에 묶여있는 모듈들이나 아니면 배선만 측정을 하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 11개 내에서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측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체크를 하느냐는 정비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 회로도를 보고 그 다음에 모듈 구성을 봤을 때 한 절반을 나눠서 측정을 하니까 어디가 제일 편하더냐 생각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저 같은 경우는 이 MF11이라는 회로도를 보고 위치를 봤을 때 MF11 운전석 좌측 A필러 아래에 있는 이 커넥터에서 측정하는 게 가장 편하다는 거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자, 그 커넥터에서 캠 파형을 측정을 하면서 분할 방법으로 측정을 했더니, 네, 이런 식으로 캠 파형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C캔이라고 4개 다 C캔이라고 채널을 다 측정을 해 놨는데요. 네, 요 2개는 정상 C캔인 거고 아래 2개는 비정상 C캔인 겁니다. 자, 확대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C캔 라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분할을 해서 정상 부분과 비정상 부분을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회로도를 다시 들어가서 보면, 자, 여기서 나눠서 위쪽과 아래쪽을 찍어봤을 때 전혀 다른 캠 파형이 나오더라. 만약에 위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위쪽에서만 찾으시면 되고, 아래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아래쪽에서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정비사들이 찾아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뭐 값비싼 스코프가 됐든 비싼 스코프가 됐든, 아니면 나는 스코프가 없어서 진단기만 있다고 하시면 여기에서 분할을 해 나가면서 진단을 해 나가시면,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죠. 스코프를 사용하는 것보다. 예,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해 나가시면서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되는 모듈이라든가 배선, 예,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절반을 나눠서 만약에 위쪽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위쪽에서 요 3개하고, 4개죠. 계기판까지. 요 4개하고 요 2개를 나눠서 측정을 하던가, 아니면 요점에서 나눠서 측정을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뭐 큰 의미는 없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요 2개를 이렇게 나눠서 측정을 하는 게 EF11번. 이거는 아마 저기 EF니까 저쪽 엔진룸 같기는 한데, 한번 볼까요? 바로 옆에 있네요. EF11. 거의 뭐 그 옆에 있는 단자 같긴 한데, 여기서 측정을 하면서 하면 또 분할을 해서 측정이 가능한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시고, 그 해당 모듈이라 아니면은 배선 쪽에 문제가 있는 거를 측정을 하시면, 자, 정상적인 캠파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듈들과 배선에 문제가 없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캠파형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자기 진단을 하면, 네,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나오고, 계기판도 같은 계기판입니다. 다 경고등 다 꺼졌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안전벨트 안 맨 거죠. 시동 제대로 걸려 있으니까 RPM도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계기판이고요. 주행거리가 4만밖에 안 됐었네요. 신차 나오고 뭐 그렇게 많이 타지도 않은 차인데, 캔 라인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행이 어려운 경우죠. 그러니까 이 캔 통신이라는 게 뭐 오래된 차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새 차라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아마 조금 다들 연습을 하시고 정확한 법만 익히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들 정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